시골 마을 끝자락에 자리 잡은 작은 양조장에서는 이른 새벽부터 분주한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이정심 여사는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양조장으로 향했죠. 오늘은 아들 민석의 결혼식이 있는 날인데 아직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거든요. 정심 여사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은은한 발효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60년 전통을 이어받은 이 양조장에서 나오는 막걸리는 보통 막걸리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매년 3개월 동안만 한정 생산되는 이정심 프리미엄 막걸리는 전국에서 몰려드는 주문으로 늘 품절 대란을 일으키곤 했죠. 정심 여사는 이 막걸리가 얼마나 특별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대기업 회장들이 해외 귀빈을 접대할 때 반드시 찾는 술이었거든요. 청와대에서도 국빈 만찬용으로 주문이 들어올 정도였고 주한 외국 대사들 사이에서는 한국에 숨겨진 보물이라고 불리기도 했어요.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아들 민석이 양조장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정심 여사는 손을 닦으며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 내 결혼식인데 어찌 잠이 오겠니? 사돈 어른들께 드릴 예단을 준비하고 있었단다. 양조장 한쪽에는 곱게 포장된 도자기 병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정심 여사가 손수 빚어낸 약주와 막걸리였죠. 이 술들은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특별한 것들이었어요. 대통령도 마셔본 술이고 일본 총리와 중국 주석에게도 선물로 간 귀한 술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걸 정말 가져가실 거예요? 민석의 목소리에 약간의 망설임이 섞여 있었습니다. 날이 어머니가 전통주를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정심 여사는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어요. 괜찮다. 진짜 좋은 건 시간이 지나야 알게 되는 법이거든. 정심 여사는 자신이 만드는 술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달에도 주한 미국 대사가 본국으로 귀국하면서 정심 여사의 막걸리 50병을 특별 주문했을 정도였거든요. 청와대 전통문화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쌓아온 인맥도 상당했어요. 하지만 정심 여사는 그런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떠벌리지 않았습니다. 겸손함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아들 앞에서도 그냥 시골에서 막걸리 만드는 할머니라고만 말할 뿐이었어요.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굳이 자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자 정심 여사는 한복으로 갈아입고 정성스럽게 포장한 술병들을 자동차에 실었습니다. 강남에 있는 호텔까지는 2시간 정도 걸릴 예정이었어요. 민석이 운전대를 잡고 어머니를 모시고 서울로 향했죠. 차 안에서 정심 여사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한다니 얼마나 기쁜 일인가요? 며느리 나리도 대학을 나온 똑똑한 아이라고 들었고 사돈 어른들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니 든든했어요. 호텔에 도착하자 웅장한 건물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정심 여사는 전혀 주눅들지 않았어요. 이런 호텔에서 열리는 행사에 몇 번 참석해 본 경험이 있었거든요. 청와대 관련 모임이나 대기업 회장들과의 만남에서 이보다 더 화려한 장소도 가봤었습니다. 예식장 입구에는 벌써 하객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의 사람들 사이에서 정심 여사의 소박한 한복 차림은 유독 눈에 띄었어요. 하지만 정심 여사는 당당했습니다. 손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단을 들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예식장으로 들어섰거든요. 예식장 입구에서 사돈 조여사와 딸 나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여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모습이었고 나리도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어요. 정심 여사가 다가가자 두 사람의 시선이 그가 들고 있는 포장지에 머물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심 여사가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조 여사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받았지만 그 시선은 계속해서 정심 여사가 들고 있는 병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요? 조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 이건 제가 직접 빚은 전통주입니다. 우리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으로 만든 거예요. 정심 여사가 설명했지만 조 여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병에서 은은하게 풍기는 막걸리 냄새를 맡은 조 여사의 눈살이 살짝 찌푸려졌거든요. 요즘 같은 날에 막걸리 냄새라니요. 조 여사의 목소리에 불쾌감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손님들한테 민폐예요.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어떤 분들인지 아세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려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정심 여사는 조 여사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가져온 술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설명하려 했지만 조 여사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신부인 나리도 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와인도 아니고 막걸리라니. 싸구려 술 냄새 때문에 손님들이 불편해하실 거예요. 나리의 말은 정심 여사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정심 여사는 그 순간 깊은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60년 동안 정성스럽게 빚어온 술을 대통령도 인정하고 외국 대사들도 극찬하는 술을 싸구려라고 부르다니요. 이게 그냥 막걸리가 아니에요. 정말 특별한 술인데. 정심 여사가 설명하려 했지만 조 여사가 손을 저었습니다. 됐어요. 냄새가 너무 심해서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잖아요. 저기 복도 끝에 보관해 두세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는 시골에서 오신 분인가 보내라고 수군거렸고 또 다른 누군가는 요즘에 막걸리를 들고 오다니라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정심 여사는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때 민석이 나타났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별일 아니다. 예단을 어디에 둘지 물어보고 있었어. 정심 여사가 애써 평온한 목소리로 답했지만 민석은 주변 분위기를 눈치챘습니다. 어머니, 정말 막걸리를 가져오셨어요? 민석의 목소리에도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나리 어머니가 전통적인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신다고. 정심 여사는 아들의 말에 더욱 상처받았어요. 조 여사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예식장 안으로는 못 가져가실 것 같아요. 냄새가 너무 강해서 다른 분들이 불편해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조 여사는 직원을 불러 정심 여사를 연회장 바깥쪽으로 안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심 여사는 그 순간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를 무시하는지 곧 알게 될 거야. 하지만 아들의 결혼식을 망치고 싶지 않았기에 묵묵히 따라갔습니다. 복도 끝 구석진 곳에 혼자 서서 예식장 안쪽을 바라보는 정심 여사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예식이 시작되고 정심 여사는 문 밖에서 아들의 결혼식을 지켜봤습니다. 다른 하객들은 모두 예식장 안에서 축하해 주는데 신랑의 어머니인 자신만 바깥에 서 있어야 하는 현실이 가슴 아팠어요. 하지만 정심 여사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심 여사는 조심스럽게 예식장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여전히 따가운 시선들을 받아야 했어요. 조 여사 쪽 친지들은 정심 여사를 보며 계속 수군거렸습니다. 저분이 신랑 어머니시래요. 아, 그래서 아까 막걸리 냄새가 났구나. 시골에서 오셨나 봐요. 요즘 세상에 막걸리를 들고 오시다니. 이런 말들이 정심 여사의 귀에 생생하게 들려왔어요. 정심 여사는 조용히 이 모든 것을 기억해뒀습니다. 피로 연장에서 정심 여사는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어른들은 모두 주요 테이블에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정심 여사만 홀로 떨어져 앉아 있었어요. 웨이터가 와인을 따라주려 하자 정심 여사는 손을 저었습니다. 물로 주세요. 옆 테이블에서는 조 여사가 자신의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있었어요. 우리 사위가 정말 효자예요. 어머니를 잘 모시고 있어서 다행이죠. 그러면서 정심 여사 쪽을 힐끗 쳐다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런데 시골 냄새가 좀 나시는 게 흠이에요. 아이고, 그러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런 어른들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몰라요. 조 여사의 친구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나리도 고생이 많겠어요. 앞으로 명절 때마다 그런 냄새 맡으려면 정심 여사는 이 모든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보다는 차가운 계산이 앞섰어요. 조 여사가 얼마나 오만한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버릇을 고쳐주는 게 좋겠구나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때 신혼부부인 나리와 민석이 함께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감사했습니다. 나리의 인사는 형식적이었어요. 서울 오실 때는 미리 연락하고 오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리가 잠깐 머뭇거리더니 이어서 말했습니다. 전통적인 선물보다는 현대적인 게 좋을 것 같아요. 민석도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수고하셨어요. 조심해서 가세요. 아들의 말에는 미안함보다는 부담스러움이 더 많이 섞여 있었어요. 정심 여사는 아들의 태도에도 실망했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나리야, 민석아, 행복하게 살아라. 정심 여사는 간신히 웃음을 짓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전송을 나오지 않았어요. 정심 여사는 혼자서 호텔을 나와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택시 안에서 정심 여사는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청와대 전통문화자문위원회 사무국장에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심입니다. 혹시 시간 되실 때 뵐 수 있을까요? 상의드릴 일이 있어서요. 두 번째 전화는 한국일보 사회부 기자에게였어요. 예전에 전통주 관련 기사를 쓸 때 인터뷰했던 기자였습니다. 기자님, 이정심입니다. 혹시 JJ 유통이라는 회사에 대해 아시나요? 식자재 유통업체인데요. 세 번째 전화는 국세청에서 일하는 지인에게였습니다. 정심 여사의 인맥은 생각보다 넓었어요.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 관계들이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정심입니다. 혹시 시간 있을 때 차 한잔 하실래요? 집에 돌아온 정심 여사는 양조장에 들러 발효 중인 막걸리들을 확인했어요. 고요한 양조장에서 술들이 조용히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교육을 시켜줘야겠구나. 정심 여사가 혼잣말을 하며 계획을 구체화했어요. 정심 여사는 복수를 위해 행동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버릇없는 사람들에게 예의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려는 것 뿐이었어요. 자신의 인맥과 영향력을 이용해서 조 여사 가족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닫게 해주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심 여사는 평소보다 일찍 서울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만남들이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첫 번째 목적지는 청와대 근처에 있는 전통문화자문위원회 사무실이었어요. 사무국장은 정심 여사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여사님, 어서 오세요. 무슨 일이시죠? 정심 여사는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물론 감정적인 부분은 빼고 객관적인 사실들만 이야기했습니다. JJ 유통이라는 회사에 대해 알아봐 주실 수 있을까요? 식자재 유통업체인데 혹시 우리 전통주 업계와 관련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정심 여사의 요청에 사무국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며칠 시간을 주세요. 두 번째 만남은 한국일보 기자와였어요.
기자는 정심 여사의 전화를 받고 이미 예비조사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여사님, 그 회사 좀 수상한 구석이 있어요. 수입 관련해서 몇 가지 의문점들이 발견됐거든요. 정심 여사는 기자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했어요. 조 여사가 결혼식에서 자랑했던 프랑스 와인 수입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원산지 표시나 수입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후에는 국세청 지인과 만났습니다. 정심 여사와는 오래된 인연이었어요. 청와대 행사에서 만나서 인연을 맺게 된 사이였죠. 정심 씨,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이세요? 별건 아니고요. 혹시 JJ 유통이라는 회사 들어보셨나요? 식자재 유통하는 곳인데 세무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정심 여사의 말에 지인은 메모를 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심 여사는 하루 종일 여러 사람들을 만났어요. 각자에게는 작은 정보만 요청했지만 모든 것이 합쳐지면 큰 힘이 될 거였습니다. 정심 여사는 오랜 시간에 걸쳐 쌓아온 신뢰관계를 활용한 거였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심 여사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이제 조 여사 가족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닫게 될 거였어요. 하지만 정심 여사는 이것을 복수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교육이라고 여겼죠. 집에 도착해서 정심 여사는 양조장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발효되고 있는 막걸리들을 확인하면서 오늘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이제 며칠만 기다리면 될 거야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민석이 계속 생각났거든요. 민석도 어머니를 무시했지만 그래도 하나뿐인 아들이었어요. 혹시 너무 과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심 여사는 마음을 굳혔어요. 때로는 쓴 약이 필요한 법이니까요. 민석도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배워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이에요. 정심 여사는 막걸리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변화가 시작될 거였어요. 조 여사 가족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지만 정심 여사는 이미 각오를 단단히 한 상태였습니다. 일주일 후 아침 정심 여사가 예상했던 일들이 하나둘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국일보에 특종 기사가 게재되었어요. JJ 유통, 고급 레스토랑 원산지 조작 및 리베이트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기사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JJ 유통이 중국산 식재료를 유럽산으로 속여 팔았다는 의혹부터 시작해서 프랑스 와인 수입 과정에서 대금을 횡령했다는 의혹까지 자세히 보도되었어요. 또한 하도급 업체들에 대한 갑질 문제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정심 여사는 신문을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사실 이 모든 의혹들은 이미 여러 곳에서 제기되고 있던 문제들이었어요. 정심 여사가 한 일은 단지 관련 기관들이 관심을 갖도록 연결해 준 것뿐이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국세청에서 JJ 유통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한다는 발표가 나왔어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하도급 갑질 문제에 대한 조사 착수를 발표했습니다. 정심 여사의 지인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을 한 거였죠. 조 여사는 이 모든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평온했던 일상이 갑자기 뒤바뀐 거였어요. 남편은 연일 조사기관을 오가며 해명에 분주했고 주요 거래처들이 하나둘 계약을 중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조 여사가 남편에게 물었지만 남편도 갑작스러운 상황에 혼란스러워했어요. 모르겠어. 갑자기 여기저기서 조사한다고 난리야. 누가 제보라도 한 것 같은데. 딸 나리도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집안에 이런 문제가 생기다니 신혼의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을까요? 이런 일이 민석이 오빠한테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조 여사도 딸의 걱정이 이해되었어요. 한편 정심 여사는 평소와 다름없이 양조장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뉴스를 보고 찾아와서 물어봤지만 정심 여사는 모르겠다고만 답했습니다. 사실을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때 정심 여사의 휴대폰에 민석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뉴스 보셨어요? 날이 어머니 댁에 큰일이 났어요. 민석의 목소리는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니? 정심 여사가 담담하게 물었어요. 회사 문제로 조사를 받고 있어요. 어머니, 혹시 아시는 게 있으세요? 도와주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민석의 간청에 정심 여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민석아, 어머니가 뭘 할 수 있겠니? 그냥 시골에서 막걸리나 만드는 할머니인데. 민석은 어머니의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시골 냄새라며 부끄러워했던 자신의 행동이 떠올랐거든요. 어머니, 그때 일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정심 여사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지니? 며칠 후 더 큰 뉴스가 터졌어요. 한 언론사에서 정심 여사에 대한 특집 기사를 발표한 거였습니다. 막걸리 명인의 진실, 그가 진짜 누구인가라는 제목이었어요. 기사에는 정심 여사가 지금까지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정심 여사는 이미 10년 전부터 청와대 전통문화자문위원으로 활동해 왔답니다. 또한 대기업 회장들이 해외 귀빈들을 접대할 때 정심 여사의 막걸리를 선물로 준비했다고 했어요. 심지어 일본 총리와 중국 주석도 정심 여사가 만든 술을 마셔봤다는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사진이었어요. 청와대에서 열린 전통문화 간담회 사진이 공개됐는데 정중앙에 정심 여사가 앉아 있었거든요. 양옆으로는 청와대 고위 인사들, 글로벌 호텔 회장, 주한 미국 대사가 함께 자리하고 있었어요.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인터넷에는 진짜 숨겨진 고수였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게 부끄럽다는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특히 조 여사의 이름도 다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돈이 결혼식에서 정심 여사를 무시했다더라. 막걸리 냄새 난다고 내쫓았다는데 이제 어떤 기분일까 같은 이야기들이 온라인을 달궜습니다. 사람들은 정심 여사와 조 여사의 극명한 대조에 주목했어요. 조 여사는 이 기사를 보고 완전히 멘붕 상태가 되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시골 냄새 나는 시어머니라고 비웃었던 그 사람이 실은 자신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는 인물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조 여사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이럴 수가, 정말 이럴 수가. 조 여사가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정심 여사가 왜 그렇게 담담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굳이 자랑하지 않는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나리도 충격에 빠졌어요. 자신이 싸구려 술이라고 무시했던 막걸리가 대통령도 마시는 명품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였어요. 엄마, 우리가 정말 큰일 낸 것 같아요. 나리가 조 여사에게 말했지만 조 여사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정심 여사에 대한 진실이 알려진 후 조 여사네 가족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단순히 JJ 유통의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조 여사가 얼마나 오만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언론에서도 이 대조적인 스토리에 주목했습니다. 며칠 후 조 여사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회사 상황은 날로 악화되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따가웠습니다. 결국 정심여사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어요. 혹시라도 정심여사가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말이죠. 딸 나리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나리 역시 시어머니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된 후 충격에 빠져 있었거든요. 엄마, 정말 가야 해요? 나리가 불안해했어요. 창피해서 어떻게 얼굴을 마주봐요? 하지만 조 여사는 각오를 단단히 한 상태였습니다. 시골 양조장에 도착한 조 여사와 나리는 정심 여사가 평소와 다름없이 일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정심 여사는 두 사람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올 줄 알고 있었거든요. 사돈. 조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러고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나리도 어쩔 수 없이 따라서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심 여사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일어나세요. 무릎 꿇을 필요 없어요. 조 여사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정심 여사가 자신을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정심 여사의 다음 말은 차가웠어요. 조 여사, 당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말 알고 있나요? 조 여사는 당황했습니다. 저희가 사돈을 무시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정심 여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준 게 문제죠.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이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나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리석었어요.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하지만 정심 여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리야, 내가 미안해하는 건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지 진짜 잘못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야. 조 여사는 절망했어요. 사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요? 정말 막다른 길이에요. 제발 도와주세요. 하지만 정심 여사는 냉정했습니다. 도와달라고요? 내가 왜 당신들을 도와야 하죠? 사돈은 그런 힘이 있잖아요. 한마디만 해주시면. 조 여사가 애원했지만 정심 여사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내 인맥은 편의를 봐달라고 만든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관계죠. 당신들처럼 이용하려는 사람들과는 다르다고요. 막걸리 냄새는 시간이 지나면 향기가 됩니다. 정심 여사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사람 비린내는 오래가요. 당신들이 보여준 진짜 모습을 잊을 수 없어요. 결국 조 여사와 나리는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정심 여사는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지만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진정한 반성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니까요. 그날 저녁 정심 여사는 양조장에서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갑자기 민석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민석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나리 집안일 때문에 우리 사이가 어색해지고 있어요. 모든 게 엉망이 되었어요. 정심 여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들의 고통스러운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아팠어요. 민석아, 그래서 어머니한테 뭘 바라는 거니? 어머니가 도와주시면 달라질 거예요. 어머니 말씀이면. 민석이 애원했지만 정심 여사는 단호했어요. 민석아, 내가 어머니를 부끄러워했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도움을 요청하니? 민석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 달이 지나자 JJ 유통의 몰락은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대표이사 해임 결정이 내려졌고 법인 분할까지 논의되기 시작했어요. 주가는 연일 하한가를 기록했고 결국 파산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조여사네 가족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죠. 이런 상황에서 나리는 큰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친정이 이런 큰 문제에 휘말리다니 신혼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오빠,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친정 일 때문에. 나리는 자신의 가족이 시어머니에게 했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어요. 특히 시어머니가 그렇게 대단한 분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더욱 부끄러웠습니다. 오빠 어머님께 사과드려야 해요. 우리가 너무 잘못했어요. 민석도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내의 집안 문제도 걱정이었지만 무엇보다 어머니와의 관계가 틀어진 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나리야, 우리가 정말 큰 실수를 했어.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까. 그때부터 민석은 진지하게 반성하기 시작했어요. 매일같이 어머니를 찾아가서 양조장 일을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요령을 익혀갔어요. 정심 여사는 아들의 변화된 모습을 조심스럽게 지켜봤습니다. 어머니, 이 일이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민석이 땀을 닦으며 말했어요. 60년 동안 이런 일을 해오셨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하지만 정심 여사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아들이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더 지켜보고 싶었거든요.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민석이 어느 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부끄러워한 게 잘못이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도 모르고. 하지만 정심 여사는 아들의 말을 끊었어요. 민석아, 내가 진짜 뭘 잘못했는지 아니? 정심 여사가 물었어요. 민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를 부끄러워한 거요.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도 모르고. 아니야. 정심 여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가 대단해서 잘못된 게 아니야. 어머니를 어머니로 대접하지 않은 게 잘못된 거지. 설령 내가 정말 평범한 시골 할머니였다 해도 어머니는 어머니야. 민석은 어머니의 말에 깊이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알게 된 거였어요. 그때부터 민석은 진짜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나자 민석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양조장 일에 익숙해졌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어요. 나리와 함께 정심 여사를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나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님이 그런 대단한 분이신 줄 몰랐다는 게 변명이 될 수는 없어요. 그냥 어머님을 어머님으로 모시지 못한 게 잘못이었어요. 정심 여사는 며느리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들으며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졌어요. 나리야, 이제야 진짜 사과를 하는구나. 그러면서도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한번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거든요. 어머니,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민석이 어느 날 말했어요. 진짜 소중한 게 뭔지요. 겉으로 보이는 것들에 속아서 정말 중요한 걸 놓칠 뻔했어요. 정심 여사는 아들의 성숙한 모습에 흐뭇해했습니다. 정심 여사는 이제 아들을 용서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민석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변화했다는 걸 확인했거든요. 민석아, 이제 진짜 어른이 된 것 같구나. 정심 여사가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몇 달 후 세계 전통주 심포지엄이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정심 여사는 한국 대표로 기조연설을 맡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민석과 나리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정심 여사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더 큰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심 여사가 마이크 앞에 섰을 때 회장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이정심입니다. 60년 동안 막걸리를 빚어온 평범한 시골 할머니죠. 정심 여사의 겸손한 소개에 청중들이 웃음을 지었어요.
막걸리는 가난한 이의 술이 아닙니다. 정심 여사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혼과 시간이 담긴 귀한 문화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정성이 들어있는 소중한 유산이에요. 청중들이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정심 여사는 막걸리를 만드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급하게 만들면 맛이 없어요.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진짜 맛이 나오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진짜 가치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거든요. 연설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석과 나리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런 대단한 어머니를 왜 그동안 몰랐을까 싶어서 후회되었습니다. 연설 후 많은 사람들이 정심 여사에게 다가와 인사를 나누었어요. 외국 장인들도 정심 여사의 막걸리를 맛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민석과 나리는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어요. 한편 조 여사는 집에서 TV로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며칠 전까지 무시했던 그 시골 할머니가 세계 무대에서 당당하게 연설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었구나. 조 여사가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심 여사는 더 이상 자신들과 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았거든요. 심포지엄이 끝난 후 정심 여사와 민석, 나리는 함께 양조장으로 돌아왔어요. 가족이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정심 여사는 행복했습니다. 민석아, 나리야, 이제 정말 든든하구나. 정심 여사가 두 사람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어머님, 저도 이제 막걸리의 진짜 맛을 알 것 같아요. 나리가 막걸리 한 잔을 마시며 말했어요. 단순히 술이 아니라 문화이고 예술이네요. 정심 여사는 며느리의 말에 흐뭇해했습니다. 그날부터 정심 여사는 민석과 나리에게 양조 기술을 본격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60년 동안 쌓아온 비법들을 하나하나 전수했습니다. 이 기술만 잘 익히면 평생 먹고 살 걱정은 없을 거야. 정심 여사가 말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야. 술을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 술맛을 좌우하거든. 민석과 나리는 어머니의 말을 깊이 새겼습니다. 이제 그들은 정말로 전통의 가치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양조장에서는 이제 가족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정심 여사가 가르치고 민석과 나리가 배우는 아름다운 모습이었죠. 전통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정심 여사는 양조장에서 발효되고 있는 막걸리들을 확인했어요. 조용히 익어가는 술들을 보니 마음이 평화로웠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이 냄새가 전통의 향기임을 알고 있었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민석과 나리가 함께 어머니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덕분에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되었어요. 정심 여사는 두 사람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민석아, 나리야, 이제 너희가 이 전통을 이어가야 해. 단순히 술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문화를 지키는 거야. 두 사람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꼭 그렇게 하겠어요. 그날 밤 정심 여사는 만족스런 미소를 지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비록 힘든 과정이었지만 결국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전통도 이어질 수 있게 되었고요. 무엇보다 진정한 존중이 무엇인지 모두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제 가족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역시 가족은 가족이구나. 정심이가 좋은 며느리를 얻었네. 하지만 정심 여사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진짜 품격이란 변하지 않는 거니까요.